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마감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떨어졌지만 오늘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만기일이라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끌어올리는 모습이 오후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기일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만기일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살짝 얻어맞고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1조 원대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달 만기일에서도 1조 원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매도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전차 군단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에 또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죠. 많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조 원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약간 불안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보합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순매수였고 전차군단의 상승이 그것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만기일의 모습이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전차군단 쪽에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주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 상황은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아래쪽 그 포인트에서 쭉 올라간 모습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양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말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상승 포인트가 만기일에 국한된, 즉 지수가 더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판단된다면 내일 매도가 나면서 상승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다만 오늘 PPI 지표 발표되는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가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게 나온다든지 또 미국 시장이 반등세를 연결해 준다라면 내일 시장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내일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어차피 동결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니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국 반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분봉 상황도 살펴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좀 떨궈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항 라인대 다 넘어서서 2700포인트 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이게 장 마감 전에 한 3시경까지 계속 치고 올라갔는데 야 이건 또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매수가 살짝 걸렸고요. 뚝 떨어지면서 이 포인트를 좀 낮춰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이도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마감 때까지 들어가서 동시효과 때도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었는데 그 흐름들이 조금은 약하게 전환이 됐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만기일에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결과물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했어요. 상승 포인트가 연결돼서 이것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좋은 흐름들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좋게 흐름이 진행되다가 역시 마지막에 물량을 털면서 마감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건 지지라인 때는 잘 지켜줬고요. 충분히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매도의 주역은 누구냐? 이 금융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 쪽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무려 1조 3천억을 팔아먹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을 거라 보여지고요. 다행히 투신권이나 보험 또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금융투자의 물량을 좀 많이 낮춰줬고요.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따라서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기관의 매도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투자가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겨줄 걸 수도 있잖아요. 야, 니네가 받아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통정매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대단위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일단 만기일에 속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전이라든지 주가 조작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걸 그대로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오진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거래소 쪽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네, 자동차 쪽하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0.6%, 더 많이 올랐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죠?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1.3%대 상승하면서, 오늘 고가를 종가로 만들었습니다. 69,000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흐름이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좋게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는 3%나 올라가면서, 또다시, 이게 종가 기준 신고가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종가 기준 신고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종가가 188,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88,400원이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 신고가가 하이닉스에서 또 나타났다. 그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네,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5.7%나 올라오면서 저항을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지금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요, 옆으로 누워서 가져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뭐라 할까요? 장난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죠. 즉 쉽게 얘기해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올렸죠. 지금 이거는 상승 장악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위쪽, 아예 23만 6천원대 위쪽에서 지지선 형성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사이에 보니까 강했던 크게 벌었던 이격이 다 좁혀졌고요. 아래쪽 지지선과도 상당히 거리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올라가서 정고점 돌파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죠.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조금은 모자랐지만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EUP 같은 경우도 조금은 모자라지만 일단 본주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재 모비스도 오늘 3%대 상승. 오늘 마이너스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마이너스 3.7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4%대까지 올라갔다가 저항대에 살짝 부딪힌 모습입니다. 자동차주들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서 지지선대 나오는 24만원 아래쪽 또는 24만원 근처 매수 포인트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으면 바로 또 수익이 나왔을 거라 판단이 되네요. 대신에 2차전지 쪽은 조금 약세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강세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SDI, LG화학 모두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도 둘 다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물산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치고 올라온 거. 오늘 장중에 7%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거 다 회복해줬죠. 그 다음에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지만 다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업 같은 종목군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은행주 쪽에서는 신한지주나 또는 삼성생명, 보험주들 이런 쪽에서 계속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다 좋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한 이 밸류업 같은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미반도체도 약간은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3.8%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총선에 대한 영향력이었을 거다 판단되죠. 그래서 원전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오늘 하락세 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방 회복이 돼요. 네. 추진 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SK이노베이션도 좀 떨어지는 형태였고요.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지주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아래쪽 지지선까지 충분히 들어와 준다라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또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기배당주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종목군은 이제 기업은행 기말 배당 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가 떨어지고 나면 지지선 만들고 나서 다시 이 하락한 부분을 회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배당락을 많이 회복해 주고요. 1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같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이 시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잘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봐서 한 여름 지나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대체적으로 보합입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성전자테크 조금 주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신성전자테크나 이제 이런 테마주들, 초전도체, 이쪽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한 주만 남기고 다 팔아먹어서, 이제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하기는 좀 껄끄러워진 상태가 좀 됐고요. 이오테크닉스도 2%대 상승하면서 네, 매수가 역시 안 되는 상황이 됐죠. 대신에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서 29만 1,000원대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네, 매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삼천전지약은 6.97%나 떨어지면서 또다시 주가 하락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떨어진 종목군들 제법 많이 있었고요. 전차 군단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을 이제 좀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기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등락 현황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닥은 550개 종목 상승이고요. 986개 하락이네요. 아침보다는 상승 종목의 숫자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271개 상승, 61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많지만 역시 상승 종목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 16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18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1600개 정도니까 상승 포인트로 조금 더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률이 올라가는 데만 보자고요. 자, 오늘 대양제지, 풍원정밀, 바이오스마트, 동일 고무벨트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라가서 우리는 별로 신경 쓰실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보여지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 9%까지 보시면 금호타이어가 오늘 9%도 올랐는데 넥센타이어가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한국타이어도 많이 올랐네요.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까지 타이어 관련주들 다 같이 올랐어요. 이게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2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 관련주도 계속 오르네요.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2.08까지 올라옵니다. 아침에 1.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8이죠. 그래서 잘하면 수익이 났을까요? 하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락 포인트를 본다면 마이너스가 일단은 맞지 않을까 판단은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하락 포인트 볼게요. 스타리츠가 하한가 그대로 마감됐고요. 대상홀딩스, 동신, 그 다음에 화청기계, 에이텍, 덕성 뭐 이런 등등등. 네, 지금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군들이 막 10% 20%씩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요분들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렸었고요. 쭉 내려보면은 31개나 되네요. 네, 마이너스 종목이 ETF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종목이 9% 넘는 종목이 31개. 그러니까 하락했던 종목의 숫자가 상승 종목 숫자보다 월등히 많죠. 이거는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이 조금 더 주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74 그럼 마이너스 0.7에서 뭐 한 1% 정도까지도 오늘 계좌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계좌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차 군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오히려 플러스가 많이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계좌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가 많이 오르면 이게 비중이 많은 쪽이 많이 오르면 계좌가 뭐 한 1, 2%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계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차 군단 쪽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고버스 순매수 있었고요.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이쪽으로 순매수 있었는데 매도는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5천억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네이버, SDI,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등등등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집중된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융투자겠죠. 당연하죠. 금융투자가 4,900억 팔아먹으면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팔아먹었는데 요거를 외국인이 그대로 받았다 보시면 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월등히 많겠죠.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5,600억을 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1,400억, 현대차 1,200억, 고버스를 좀 매수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해칭을 약간 걸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 만기일 때 들어가는 물량들은 다음날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해지용으로 들어갔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일렉트릭,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있었고요. 뭐 등등등 한국전력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많았던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LS 일렉트릭도 오늘 또 더 올라갔죠. 네. 일단 뭐 잘 가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전차분단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매도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지선 위쪽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코덱스 200, HLB, 그다음에 LNF도 굉장히 오늘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죠? SKC, 네, SK텔레콤 등등등으로 오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차, 네,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쪽 대표 종목들, 기아차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렇게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어놓는 종목들 쪽이 잘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어찌됐던 네, 바람이 불던 뭐 지진이 일어나든 태풍 홍수가 오든 관계없이 계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쪽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저녁 방송에서 하자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무방이 있으니까 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 저녁 때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